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제가 비 오는 날 진짜 움직이기 싫어하는데 비를 뚫고 강남의 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스튜디오로 온 이유는 오늘 좀 되게 듣고 싶었던 그런 주제의 얘기를 좀 하려고 변호사님을 좀 한번 모시려고 일부러 강남으로 왔어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시고 말 그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장의 최전선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뭐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가 뭐 또 잘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지금 이 시절의 지역주택조합에 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제가 이제까지는 좀 아는 척하고 막 말하는 내용들도 부동산 TV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경청 모드로 궁금했던 내용들 많이 여쭤보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세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와. 목소리가 너무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역주택조합.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재개발하고, 그러니까 결국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집들을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지역주택조합 얘기는 하지만 잘 모르고, 그로 인해서 사실 피해들도 많이 발생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는 이 얘기를 오늘 좀 해야겠다. 뭐 하신 생각 있으신가요? 뭐 우선은 이제 처음 시간에는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역주택 조합이 뭔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 계약을 덜컥 체결하게 되는지, 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아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네. 되겠지요. 네. 네. 지역주택조합이 뭐예요? 아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아니면 25평 아주 작은 그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건데?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지만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서울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뭐 맨션 뭐 이런 거 너무 허름하니까 이거 헐고 좋은 초고층 아파트 지어서 들어가자라고 하시면 조합 만들어 가지고 헐고 새로 짓고 뭐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나가실 분 나가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지역주택 조합 사업은 말 그대로 거기에 땅이 없어도 거기 아파트에 살지 않았어도 돈을 십시일반 각출하셔가지고 계속 조금씩 나눠가지고 거기 있는 땅 사들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올라가는 그 건설 그 비용 같은 거 다 대셔가지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서 피와 땀으로 그 사업을 일구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거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래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이 낡아서 부수고 네. 새로 집을 지어서 네. 내가 갖든 네. 아니면 팔든 네.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네. 거기에 땅을 원래 안 갖고 있어도 그렇죠. 돈을 내서 네. 그 조합에 가입을 해서 네. 돈을 나눠서 납부하고 네.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네. 들어가자. 네. 근데 들어갈 때는 무주택자거나 네. 아니면 25평 이하, 그러니까 네. 조그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네.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그렇게 네.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네. 뭐 그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지역주택 조합을 통해서 요새 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도 뭐 들어가고 싶지만 워낙 비싸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조합원 또 가입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 이런 게 있어서 조합원 가입도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가입이 좀 수월한가요? 그러면? 네, 수월하죠. 수월해요? 네네. 뭐 청약 통장 없어도 가능하고 네. 일단 500만 원만 있으면 덜컥 그 분양권은 아니지만 분양권이라고 말들을 하시니까 네. 덜컥 살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1차 계약금으로 일단 3천만 원 내는데 네. 먼저 선점하셔야 됩니다. 완판입니다.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 일단 500부터 거세요. 왜냐면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그 사실에 묶여버리니까 네. 500만 원만 일단 바로 입금시키면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조합원으로 가입을 네.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구조인 거네,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다가 뭐 아파트 분양한다라든가 뭐 모델하우스 있는 거 네. 보고서 거기 네. 있는 거 보고 네. 뭐 500만 원이면 됩니다. 또는 가서 안에 상담을 받으면 그 안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 500만 원 그렇죠. 내고 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네. 게 네. 소위 말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는 형태라는 그러니까 거네요. 네. 이 홍보관이나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을 아주 목 좋은 자리에 화려하게 지어놓잖아요. 네. 이건 무조건 화려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들을 이제 혹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네임밸류 좋은 뭐 건설회사 뭐 무슨 건설 해서 크게 놓아놓죠. 그렇지만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저게 지금 지주택 분양관인지 일반 아파트 분양관인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일반 아파트 분양하는 거는 분양이라고 써 있고 지주택은 잘 보면 홍보관이라고 써 있어요. 아, 분양이 아니라 홍보관. 네네. 아, 근데 겉에서 보면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네. 아파트 그림 밖에 보이고 화려하고 하니까. 화려하고 하지만 네. 이 명칭 구분 안 해놓으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도 분양관인지 홍보관인지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도 뭐 사실은 건설 예정사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분양하는 데는 물론 거기도 예정사가 가능하겠지만은 더 이제 시공사나 이런 것들이 구속력이 강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지주택은 용어부터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외관은 똑같이 화려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500만 원 뭐 완판 한 개 일단 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냐 일반 분양이냐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살려고 하는 계약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볼 때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길거리에 뭐 모델하우스도 화려하고 좋게 다 지으니까 그러나 그 안에 적혀 있는 글자가 홍보관이냐 네네네.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견본주택이냐 네네네.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홍보관 그 지역주택조합은 홍보관이라는 표현밖에 못 쓴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분양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사라는 네. 표현으로 이게 법에서 규제가 되나 봐요. 용어 쓰는 게. 네, 그렇죠. 뭐 법에 지금 딱히 규제된다기보다는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법의 규제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단계에서부터 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역주택 조합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들으면 좀 저렴하게 우리가 땅을 사서 네. 집을 짓자. 네. 그리고 그렇게 짓는 거는 말 그대로 건설회사들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이윤을 조금 주고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싸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아주 핵심적인 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203동에 있는 1502호라는 것을 계약을 했어요. 지역주택조합 네네. 아파트에 203동 1502호 딱 예를 계약- 들어 거의 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예. 지금은 그것도 제재가 들어가긴 하지만 예. 딱 계약을 해서 와 500만 원 오늘 500만 원 내일 3천만 원 입금하고 와 내가 드디어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구나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 아파트는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가 애매하고 안 지어질 확률이 사실 전국적인 비율상 이런 말씀 섣불리 드리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못 지어질 확률이 80-90%에 육박합니다. 왜냐? 돈은 냈는데 네. 집이 안 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돈 이렇게 싸게 평당 이렇게 싸게 네. 서울에 가능한가? 내가 서민이니까 정부에서 혜택이 있나? 뭐 얘긴 하지만 네. 사실 안 될 확률이 80-90%인데 왜냐? 왜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네. 이제 서울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서울에 많은데 서울에 그 땅 갖고 있는 지주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 너무 뭐랄까 훈련도 잘 되고 학습도 잘 돼 있는 이분들은 돈을 웬만큼 들여서는 그 땅에서 절대 나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지주들한테 땅 매입이 95%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95%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땅이 일단 뜻은 이거네요. 네.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땅에다 헐고 짓자인데 네.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집을 짓자인데 땅을 팔 사람들은 적어도 95% 이상 땅을 산 상태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땅이 안 사진 상태에서 네. 우리끼리 돈을 모으자 해서 돈부터 모으고 있는 그런 그렇지요. 거네요. 땅을 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황당해. 그러니까 와 500, 3천 내고서는 자, 내가 아파트 지어줄 때 가볼까? 해서 막 물어봅니다. 공인중개사, 복덕방 할아버지, 부채 이렇게 하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여기 아파트 들어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을까 하면 엥? 무슨 소리야? 여기 무슨 아파트가 지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러시는 거의 분들이 그 동네에서는 있는 거죠. 주인들이 땅 팔 생각이 없는데 없어요. 여기는 이미 막 네.
동호수까지 뭐 200 네. 만들 대동강물 파는 거죠. 대동강물 파는 거네. 네. 진짜 네. 별 따라오는 거 그런 그리고 식인. 그 17만 모은 돈은 예. 땅 작업에 사실 다 들어가고도 모자른데도 네. 지금 분양관 홍보관에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일단 선투입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자금 집행이 네.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핵심적인 이유는 네. 이런 지주택 아파트가 수익이 되려면 일단 고층 아파트로 지어야만 해요. 네. 좁은 땅에 높게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땅에 지구 단위 계획이 바뀌어서 종상향이 이루어져서 30층 적어도 30층 막 그 위까지 지을 수 있는 그 인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구 단위 통과되는 게 또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땅 매입도 안 돼. 여기에 초고층 아파트도 못 지어. 그러면 내가 뭐 한 예를 들면 2103호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는 20층 아파트가 못 지어지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그럼 없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아파트 사신 거예요. 그런 계약서를 어떻게 발행한대요? 발행합니다. 다. 그냥 해. 네, 일단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도장 찍습니다. 환장하겠네. 네, 그리고 거기 계약서 써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분히 변경 가능합니다. 아, 네, 그게 빠져나갈 구멍인 거네요? 네, 아주 깨알같이 써 있죠. 깨알같이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신뢰가 가게끔 계약서까지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계약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 시행하는 주체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사람들은 이래요. 홍보관에 분명히 그 땡땡건설 진짜 유명한 땡땡건설이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막 이러는데 잘 보시면 시공 예정사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 예정. 네, 건설 예정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 땡땡건설이 책임을 지는 구조는 땅 매입 95%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한 다음 정말 사업이 그래도 와 여기는 그래도 되겠다라고 할 때 시공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때 땡땡건설 책임지지 거의 8, 90%는 그 전 단계에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는 땡땡건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막 그 조합원님들이 땡땡건설한테 지금이라도 책임지자 너희들 보고 내가 계약했다라고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 시공 예정사라고 써 있고 우리가 여기 지금 계약한 거는 MOU 단계로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법적으로 물으세요. 그러면 판사님도 딱 그러죠. 지금은 책임이 없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쟁에 따라서 네. 이미 억울한 계약자들이 소송을 그렇죠. 많이 했지만 예. 결국 소송 끝에 가보면 네. 당연히 건설회사가 책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안 보고 네. 그냥 돈 500만 원, 3천만 원 보낸 네. 이건 수분양자라는 표현도 쓸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조합 가입 계약자. 조합 가입 계약자 당신들 잘못이 크네요라는 식으로 네. 판결들이 나면서 네.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렇게 억울한 계약서에 내가 인감 첨부해서 인감도 한 10장 내세요. 10통 내세요. 예, 예. 다 승인, 다 인정, 다 오케이. 그럼 판사님이 아니 다 큰 성인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불리한 계약서에 도장에 인가까지 다 첨부해놓고 이제 와서 효력을 번복하자면 어떡하잡니까? 그러면 다 그러시죠. 저 이거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 계약인 줄 알았어요. 아니 다 계약할 때 누가 그거 꼼꼼하게 읽어봅니까?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뭔가 이제 진짜 이 양자 간의 괴리가 너무 크죠. 네. 계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유인한 이제 사업자 측도 그렇고 이것을 규율하는 현행 법이나 제도가 너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옛날에 주택건설 촉지법 시절에 서울에 빈 땅도 많고 빈 땅 많을 때 직장조합이니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땅 사서 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처음에 얘기를 보면 서울 안에 이렇게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통 이제 어디 짓는다 하는 것들 보면 이미 그냥 멀쩡한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들 이런 데들을 모양으로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좀 편법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 지주택 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건데 네. 돈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지어 올리자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선 지금 굉장히 기형적이고 예. 변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계약서도 되게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다 가야 되는데 요새는 어디서 다른
재개발이나 다른 사업 하다가 안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판을 일단 까신 다음에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계약서에 다들 구속시키는 구조로 가는데 원칙은 이 제도는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다 물색하시고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계약서도 만드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대로 그 시행하시는 분, 분양하시는 분들이 다 땅 보다가 여기 좀 아까운데 뭐 재개발도 한번 무너지고 뭔가 옛날에 사업하시던 분들한테 사업금 양수받은 것도 있고 이런 분들이 조합원도 아니신 분들이 판 깔고 뭔가 뒷 배후 작업을 하신 다음에 가입계약자들을 유인하는 형식으로 가서 그분들 약간 나중에라도 다 뽑아먹을 수 있는 이제 막 계약서를 막 정말 완벽하게 만든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구 찾고 있는 거의 그런 식인 거네요.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많이 네.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사업을 실제 아파트를 받을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네네. 일단 판을 만들어 놓고 와서 있으면 집을 하나씩 줄 거에 참여시켜 줄게요라는 식으로 끌어들여서 네. 그 사람들을 계속 뽑아먹는. 그 조합원들은 정말 말 그대로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네.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도 문제인 거예요. 10%의 확률로 지어진다고 해도 처음에는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광고 홍보 비용, 운영비 다 뜯겨요. 중간에는 시공사 하시는 분들이 추가 분담금 계속 증액시켜가지고 아파트 계속 올라가려면은 뭐 필요합니다 해서 처음에 계약한 것보다도 돈을 계속 요구를 해서 또 그걸로 증액해서 또 뜯겨요. 나중에는 이제 좀 들어가서 살만하면은 이거는 공익사업이 아니라서 세금, 취득세 뭐 이런 거 엄청 때려맞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때려맞고 여기서 얽히고 설킨 막 나가신 분들이 소송 건 거 조합원님들이 결국엔 다 그 깔때기처럼 그분들한테 다 책임이 귀속돼요. 예. 조합원 없어져도. 깔때기처럼 네. 미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사업 시행의 되는 주체가 구조인 거죠. 네. 지역주택 조합이니까 네. 결국 이 지역주택 조합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쓴 돈들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안 주려고 했던 돈도 결국 조합이 대신 내야 되고 그 돈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추가 부담금으로 내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이게 조합 사업이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란 게 보통 아까 계약하고 그럴 때 아파트 얼마에 분양받을 거예요라고 뭐 예를 들어 뭐 203동 1502호가 25평이면 뭐 분양가 4억 원이다 이렇게 분양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거 어떻게 납부하면 될 거다라고 납부 스케줄이 있을 텐데 있죠. 그럼 그거대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 돈하고 상관없이 뭘 더 내라 하면은 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건데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 돈 갖고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분양 계약할 때 내준 그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이 일단은 적어놓은 금액이긴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있는 구조죠. 있는 구조고 네. 그러면 더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들도 보면 그렇게 돈을 더 추가적으로 내라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리스크가 워낙 크고 안 될 확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구조가 네. 땅값이 이 사업하는 동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주들이 요구하는 땅값을 계속 충족시켜줘서 땅 매입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 보면 제2금융권에서 계속 대출, 브릿지론 이런 거 하다 보면 계속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럼 그 이율은 결국에는 조합원님들한테 귀속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탁탁탁 진행만 되면야 뭐 모르겠지만 어차피 계속 지연되는 게 거의 80~90%라 지연되면 이자 그다음에 은행권이 협조 안 하면 더 이자가 비싼 데로 가다 보니까는 그 이율 계속 부담하고 지금 땅을 살 때 네.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땅을 사면 좋은데 중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500만 원, 3천만 원 예를 들어 계약 그 1차 계약금 예, 그거 내고서 그걸로만 땅을 사진 못할 거 아니에요. 1차 계약금 3천, 2차 네. 계약금 3천, 네. 그다음에 3차 중도부터는 은행 브릿지론 대출 일으켜서 네. 개인 뭐 신용 담보 아니면 땅 담보로 해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치르고 해서 조합원 1인이 돈도 얼마 내지만 한 반절 정도는 대출 받는 구조.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캐피탈이니 브릿지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KB라든가 이런 큰 은행들에서 주로 초기에는 자금 대여를 하지 않고 좀 금리가 높은 그런 은행들을 갖다 쓰나 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고금리의 대출을 갖다 쓰다가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지연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자만 내고 사업은 안 가고 이자를 그럼 조합원들이 매달 안 내고 사업비로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엔. 그러면 돈이 남는 게 없으면 계속 그러다가 만약에 땅을 못 사고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더 못 진행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수습이 된다고 하면 네. 그래도 여기는 희망의 불씨가 있다라고 하면 대출 어디서든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공사가 돈을 더 빌려올 수도 있고. 시공사가 네. 담보를 시공사가 이제 보증 끼고서 돈을 또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고 대신 나중에 다 입주시킨 다음에 돈 뽑아 먹으면 그 돈 되니까. 빌려준 돈은 어차피 빌려준 거니까 다시 가져가겠네요. 뿐만 아니라 뭐 네. 자기들이 돈 투입한 돈 나중에 다른 식으로든 조합원님들한테 어떻게든 소송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어디서든 돈을 갖고 들어오는 쩐주를 물색할 수는 있어요. 네. 네, 물색할 수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거 이상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렇죠. 근데 구조적으로 정말 취약해 보이긴 하네요. 네, 매우 취약하죠. 네. 네, 뭔가 자꾸 눈덩이처럼 뭔가 자꾸 불어나지만 멈출 수는 없고 악순환의 이게 연속이죠. 그냥 내 집 하나 헐고 짓는 사업이면 예를 들어 건축비가 몇 억 든다라고 하면 헐고 단독주택 짓거나 다세주택 짓는 거면 어떻게든 메꿀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몇백 세대짜리 최소한 아파트를 짓는 건데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에 코 깨어 있는 조합원들은 정말 조합원님들은 정말 그야말로 코끼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투입한 돈이 자기 자금 1억 투입하신 분도 어떻게든 나 여기서 탈퇴만 하게 해달라고 그 돈을 포기하고 1억 원 내가 낸 거는 낸 건데 더 납부하긴 싫으니까 그냥 나 탈퇴만 더 시켜주세요. 납부는 뿐만 아니라 네. 나중에 예상되는 저 시공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소장 날라오는 거 손해배상 네. 뭐 야 너 돈 낼 거 이거 있는데 뭐 지금 네 맘대로 지금 탈퇴 못해 위약금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다 때려맞고 이런 게 너무 두려우니까 지금 탈퇴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 내야 될 네. 돈이 걱정이니까 네. 그냥 난 이쯤에서 정리하고 네. 조합 탈퇴를 하고 싶어요.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다는 얘기죠. 너무 많죠. 많은데 네. 그럼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대리해서 지금 소송들을 하고 계신 실무의 네.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탈퇴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변호사가 또 등쳐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받을 돈이 보통 제일 많은 케이스는 계약금 1차까지 납부해서 3천, 5천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심지어 뭐 2천 이런 분도 많은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1인당 변호사 비용을 뭐 1,000씩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 네. 처음에는 일단 소송을 좀 했었지만 이거는 계속 악순환의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제가 이제 조합하고 네. 단파를 짓는 거죠. 협상을 협상을 협의를 하죠. 가서 소송으로 가면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네. 거의 소장에 준해서 법리 분석을 막 해서 당신 사업의 문제점이 이게 있고 해서 조합의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추후 이런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는 우리 조합원이 계속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탈퇴를 했으면 원한다.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이뤄낸 거는 탈퇴를 확실히 시켜드리고 기투입하신 돈을 반절 정도는 빨리 회수하는 거. 와, 굉장히 좋은 네. 답안을 찾으신 거죠. 어떻게 네. 하다 보면. 근데 사실 근데 이 정력소 감정 노동이 상당하긴 해요. 그렇죠. 조합 상대로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니까. 이게 갈등의 극에 서로 있는 걸 네. 갖다가 해서 최대한 의뢰하신 분의 원하는 그것도 사실 그분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겠네요. 전면적으로 소송을 하는 집단 소송하는 그 지주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여기는 정말 사업이 안 될 구역인데도 무리하게 추진한 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시작부터 저희가 의심스러운 곳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조합원님들 1차 계약금만 먹고 튄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돈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미치겠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린 사실 사업을 끝까지 할 의사였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네. 하여튼 처음부터 뭔가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는 고소장 넣고 네. 사기 고소장 넣고 전면적으로 계약 무효 취소해서
돈 다 돌려달라. 그다음에 신탁회사에 돈 있으면 압류해서 그 돈 다 달라는 식으로 소송을 그렇게 들어가는 곳도 있죠. 제가 사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보통 위탁사라 그러나요? 예, 시행사. 네. 시행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행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끌어주는 사람인 거고 모든 행위에 대한 어떤 아까 내야 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내야 되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하는 데 가서 땅을 사서 알을 박는데요. 자기네들이. 맞습니다. 네. 자기네가 땅을 사서 조합에다가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조합에다가 1억 원에 팔고 나가면서 이미 자기들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더 안 해도 이미 자기들은 돈 벌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아까 예. 추가적인 돈이 계속 조합원들한테 요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 예. 이렇게 알박기를 하니 예. 이 거품은 다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늘어난 네. 토지 매입 비용이 그렇죠. 결국은 다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부정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나중에 어떻게든 저희들은 캐치를 해서 횡령 배임으로 고소 고발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뭐 쉽지는 않고요. 증명하는 게 그렇겠죠. 사실 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뭐 제대로 잘하는 조합도 많이 있지만 거의 다 저런 업무 대행사에서 바지 추진위원장을 일단 내세워서 조합장, 예를 들면 조합장을 내세워서 조합을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서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는 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용역 업체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소송에서도 다 빠져요. 권리기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알려주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네, 거니까. 아니,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용역 업무만 했을 뿐이야. 그리고 사실 모든 책임은 다 조합으로 이제 귀속이 되는데 그 조합은 사실은 다 페이퍼 컴퍼니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시행사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법적 귀속을 다 부담하고 결국에 그들의 그 채권 채무나 권리 귀속은 실제 돈을 다른 데서 막 야 돈 줘 하면 다 그 조합원님들이 결국에는 다 개인들이 책임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구조가 참 씁쓸하네요. 근데 정말 머리 잘 쓰면 저 네. 시행사나 이런 분들은 네. 어휴 뭐 아주 뭐 좋은 이제 먹잇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네. 자, 일단은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하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이 워낙 과열이 되면 새 아파트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청약은 해보지만 또 워낙 경쟁률도 높고 잘 안 되잖아요. 항상 이런 시절에 보면 그런 분들 새 아파트를 갖고 싶은 분들을 홀리기 위해서 이런 지역주택 조합들이 더 기승을 부리고 이 모델하우스 없던 데들도 아까 말씀하신 홍보관들 생기고 그런 후폭풍들이 사실 뒤이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소송하고 이런 지금 피해자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과거에 이제 이런 겪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분양을 받으려고 한 수요자층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나는 그냥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주민인데 갑자기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동의서 내라고 하고 뭐 하라고 이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황당한 그런 사례들이 있을지 것 정말 같은데. 많죠. 제가 또 그거 많이 합니다. 그것도 많이 하세요? 지주분들이 지주분들 입장에서 오늘 오다가도 이제 전화가 또 몇 통이 왔는데 저 그래 변호사님 지금 조합에서 제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요. 이 계약서 그냥 덜컥 체결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가격은 마음에 드십니까? 가격 너무 마음에 들죠. 너무 비싸게 쳐주는데요. 문제는 잔금 지급 시기인 거예요. 잔금 언제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금도 안 주고요. 잔금 뭐 사업 승인 뭐 1개월 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 뭔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많은 돈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니 전 나쁠 거 없어요라고 하지만 그 이제 조합에서는 지주분들 어떻게든 계약서를 만들게 해서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내야만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주분들을 어떻게든 계약에 구속을 시키려고 하지만 계약금 뭐 예를 들면은 땅값이 10억이면은 1억도 못 미치는 계약금을 일단 받고서 그 계약서에 한 10년 정도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금 1억 받고 네. 10년 동안 묶여 있는다고요? 묶여 있는 잔금을 거죠. 못 받고? 잔금도 못 받고 심지어 거기 써 있어요. 뭐 당신은 땅에 담보 저당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위반으로서 뭐 얼마의 위약을 물어야 되고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래. 지주는 아유 뭐 내 땅을 뺏기긴 하겠어. 등기 이런 거 안 해줬는데라고 하지만은 계약금 그거 조금 받고서는 계속 땅값이 오르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10년 뒤에는 오르는데도 그 가격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지. 네, 그런데도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주분들이 한 2, 3년 지나서 야, 난 이렇게 위험한 계약인 줄 몰랐어. 왜 잔금 아직도 안 줘? 하면서 조합 상대로 계약 파기할 거야. 뭐 계약 해제, 소송. 해제할 거야. 그러면은 네. 조합에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해요? 처분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뭐 계속 소송이 들어와요. 너 계약해 놓고서 왜 약속 이행 안 해? 네. 네. 그러면은 완전 묶이는 거예요. 계약 조건 자체가 잔금 지급 시기가 네. 10년 뒤. 아니 10년 뒤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도 안 쓰고 애매하게 쓰죠. 애매하게 네. 쓰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반인데 네. 잔금 지급수기 뭐 거기 써놓고 설득할 때 이거 3개월 후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일단 박아놓는 거고 뭐 이 사업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약할 때는. 예. 이거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드려요. 이러면 그냥 다 사인하세요. 예. 그럼 그거를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일방적으로는 해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이러지만 네. 사실 계약서를 면밀히 보면 해제를 못 하죠. 아, 저쪽에서 의무부양한 게 없는데요. 의무부리한 네, 게 없으니까. 왜냐면 계약서를 러프하게 아주 빠져나가기 쉽게 잔금 지급 시기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제합니까? 어떻게 그럼 그거 빠져나갈 꼼수 같은 거 없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주분들은 근데 그래도 네. 조합 가입계획자분들보다는 현명하셔서 네. 엄청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이 문구 집어넣으세요. 잔금 지급 시기 이걸로 바꾸세요. 이렇게 해서 뭐 토지사용 동의서와 매매계약서는 효력을 분리시키세요. 이렇게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건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단순히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은 매수하는 입장에서의 리스크를 말씀드렸다면 말 그대로 이제 땅을 혹시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땅을 어떻게 팔 거냐. 아까 구조적으로 보면 땅을 살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내겠다는 건데 우리는 돈을 한꺼번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돈을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받는 게 언제 사업이 완료될 줄 안다고. 사업 돈 받는 시기가 매매계약서에 당연히 기록도 안 될 거고. 근데 중간에 사업은 해야 되니까 아파트 어떻게 지을지 뭐 이런 사업하는데 땅을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동의서도 내야 될 테니까 매각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분리해서 계약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갖고 오는 계약서를 보고 사인을 해주면 안 되고 내가 계약서를 이런 조건으로 해줄 때만 나는 땅을 그렇죠. 팔겠다라고 역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법률적으로 그거는 볼 줄 모르니까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이 지주택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디테일한 문구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특이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네요. 제가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지주분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세요. 네. 자식들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러면은 이 땅 작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얼마나 현란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래요.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그 아파트 한 채 드릴게요. 라고 지주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한 채 드리고 그다음에 계약서는 이렇게 써주세요. 해서 계약서 쓰고 그럼 아파트 한 채 준다고 하니까 이건 일반적인 아파트 계약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하시고 그냥 땅을 뺏겨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네. 계약서가 되게 안 좋게 쓰여서 계약서 안 좋게 쓰이고 나중에 뭐 도장 찍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일단은 조합으로 땅을 등기를 먼저 넘기셔야만이 그 다음 뭐가 진행됩니다. 라고 해서 땅값도 못 받고 등기 넘기고 정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땅을 뺏겨버리신 분도 있어요. 완전 황당하다. 너무 황당한데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동네에 저도 이제 재개발 쪽을 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재개발하고 지역조합이 사실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개발 추진이 멈춰섰던 지역에 우리는 그러면 재개발 안 해주면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만들어지고 하는 데들이 많아서 그 지역의 지주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지역조합에서 이거 동의서, 사용승낙서 또는 매매계약서 써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잘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아마 지금 판세가 자기네들한테 기울어진 것처럼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 동의서 얼마 걷었기 때문에 금방 내일 모레면 할 것처럼 얘기를 할 거고 판세가 기울어진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믿지 마라. 걔네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걔네는 95%다 얘기할 거고 제 생각에는 팔더라도 맨 마지막에 팔아야 알박는 수준으로 비싸게 어차피 비싸게 받고 파는 게 목적이실 테니 그러면 천천히 팔아라라고 그런 내용을 협의를 천천히 하시라고 해도 그렇게 맨날 와서 귀찮게 한대요. 할아버지 계시는데 와서. 맨날 귀찮게 하시고 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뭐 변호사인 저도 막 야 저런 건 좀 배워야겠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대단하세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저도 맨날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전화 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응대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볼 때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분이 계약서를 쓰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피해 안 가게끔 만약에 지나치게 사업이 지연돼서 이게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좋은 조건에서 잘 계약서를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지만 사실 잘 되는 데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인근만 해도 지주들이 너무 이렇게 막 다닥다닥 모여있지 않고 듬성듬성 있고 이러면 땅 작업 수월하게 되고 그러면 정말 또 순식간에 올라가는 게 또 이 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잘 만들면은 싼 가격에 아파트 높게 잘 올라가서 정말 빨리 올라가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 방금 지주분도 그렇고 지주택 조합원도 그렇고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도장 찍는 그 서류에 뭐든지 의심하시고 나를 위해서 유리하게 어떤 문구를 추가할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번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수없이 고뇌를 하시면 이 사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법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고민한다고 사실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만약에 그렇게 지역조합에다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하면 이런 이 소송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분이 특약사항을 걸게끔 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자고 하면 아마 걔네들이 안 쓰겠죠. 도망가겠죠. 내가 볼 때는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참 고민스럽다. 고민스러워. 참 제가 사실 오늘 오신다고 할 때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답변을 조금 뭐 해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또 이 써주신 책 내용 중에서 하나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추가 분담금 증액 없다라는 확약서 이런 거 예. 써주셔서 계약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약서상에 추가 부담금 없다. 조합장이 뭐 해줬다. 그런 거 효력이 너무 많죠. 그거를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 정신이 멀쩡하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은 그거 잘 안 써줘요. 네. 왜냐면 여긴 추가 분담금이 안 넣을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안 이 써줘요. 사업은. 절대 안 써줘요. 그렇죠. 이 사업 정말 제대로 할 때는. 근데 간혹 써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일단 빨리 계약을 작성하게 하는 게 우선 급선무니까.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런 거 써주는 사람이 써주고서는 조합 도장을 거기다가 추가 분담금 없음 이런 확약서 하나 멋지게 한 장 써준 다음에 거기다가 조합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팀장 땡땡땡 뭐 이렇게 해서 써주는데 잘 모르시니까 이거 써줬는데 하고 딱 보면은 이거 이 개인이 그 사람이 더 이상 일도 안 하고 이미 없어요. 거의 그만둬가지고. 그러니까 그 확약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약서에 도장 찍어주는 주체가 네. 조합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조합이 찍어줬다고 하면 그 조합원만큼은 안 내게끔 해주겠다 뭐 그런 효력이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니 네.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땡땡땡 해서 써준 거 일단 그것도 참 문제가 있고 네. 또 조합이 제대로 써줘도 문제예요. 써줘도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시공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시공사가 나중에 사업 승인 인가 딱 난 시점부터 본격 투입되고 나면은 막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아파트 짓고 하고 있으면 그들만의 또 도급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공사 도급 계약서, 조합과 체결한. 네. 거기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있다는 걸로 기존 계약서 무시하고 그 문구 수정하고 자기들끼리 새롭게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얼렁뚱땅 그게 다 총회 결의를 얻어서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거는
시공사한테 다시 불러다가 다시 확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조합이 아무리 약속을 해줘도 그렇죠. 시공사한테 또 받아내야지 되는 건데 시공사가 절대 도장 안 찍어주죠. 야,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럼 나보고 뭐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짜장면 집에 가서 우리 10명이 가가지고 우리 짜장면 5,000원 이상 안 먹기로 해. 뭐 예를 들어 5,000원만 더 이상 짜장면 값 없기로 해라고 우리끼리 가서 한 다음에 가서 탕수육이랑 엄청나게 먹어. 그 다음에 우리 짜장면 5,000원밖에 안 내기로 했으니까 중국집에다 5,000원만 낼게요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예. 똑똑한 조합원님들은 나중에 시공사한테 어떻게든 목줄 쥐고서는 그 사인 받아내요.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안 예. 그러면 그 시공사의 폭주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조합에서 시공사에다 막아낸다고요, 그거를? 조합원님들이. 조합원님들이 어차피 조합장이나 조합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조합원님들이 네. 비대위를 결성해서 시공사와 어떻게든 딜을 하세요. 해서? 추가 분담금 증액하지 마라 없다라고 해야지. 네. 그거 만약에 그렇게라도 투쟁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호구라고 알고 엄청나게 이겼죠. 그거 다 해서 다 때려 그 부어요. 사업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협의를 해서 건설회사도 못 올리게끔 네, 최대한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줄어들죠 좀. 줄어드는 거고 이 확약서라고 하는 게 쓰는 주체가 그렇게 써줬다라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써주는 것들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형태로 써주는 경우도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일단 확약서 받는 게 일단은 좋고 네. 그 다음에는 총회 결의로 추가 분담금에 대한 결의가 얼렁뚱땅 통과되는지를 잘 견제 감시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비대위를 결성해서 계속 견제 감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니들이 알아서 안 해주겠지 돼요. 이런 안 돼요. 마음으로는 절대 네. 지역 그럼 뭐 주택조합 아파트 네, 호구돼요. 지어지기 힘들다 그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아이고 참 그러네요. 뭐 좀 이 사업 하시면서 사례들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이 지주택 하다 보니까는 여러 방면의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해약하시는 조합원님들 입장, 뭐 그다음에 지주분 입장, 네.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의 또 자문을 또 따로 맡아요. 네. 이렇게 겹치면 안 되니까 다 이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2금융권에 또 자문을 또 요청이 와요. 네. 네, 여기 해줘도 되냐고 막 저한테 자문이 들어와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 사업 시작했다가 사업권 양수도 하고 떠난 사람들이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뭐 거기서도 또 자문이 들어요. 아주 다각도로 막 여기저기서 사건이 막 빵빵빵 터지니까 네. 전 진짜 여기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 사업이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정말 여러 구조로 이렇게 딱 그 모자이크가 이렇게 딱 맞춰지는 네, 거죠. 같은 사업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네. 보고 이렇게도 보고 네. 각 주체의 입장에서 다 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뭐 인상 깊은 사례, 글쎄 다 너무 인상 깊고 너무 절박해서 네, 뭐 너무 치열해요. 이 분쟁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이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정말 이제 좀 될 만한 이제 그런 조합들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이 추가 분담금을 막아내고자 하는 이 조합원님들의 그 눈물 나는 투쟁이 진짜 뭐 정치판입니다. 그 안에서도 조합장 다시 몰아내고 기존에 돈 나간 거 지출된 거 이런 거 다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이건 잘 썼네 이건 못 썼네 뭐 이렇게 하고 시공사 도급계약서 다 또 오픈해가지고 다 검토하고 왜 이 돈을 우리한테 청구하네 마네 이제 이 과정에서 수많은 또 소송이 일어나죠. 뭐 정보공개 청구 소송, 조합장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임시총회 소집 소송, 뭐 그다음에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소송. 그래서 이런 이 조합원님들의 눈물겨운 이제 투쟁을 제가 함께 이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진짜 다들 너무 고생하신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주택법이 빨리 개정돼야 되는 것이고 주택법이 지금 이 분쟁을 다 포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그지 같아서. 네. 법이 너무 듬성듬성한 거죠. 너무 네. 듬성듬성한 네. 법이라서 촘촘하게 개정이 돼야죠. 구멍이 많으니까. 아예 지주택만 규율하는 법을 만들던가.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국토부도 갔었어요. 네. 이거 법 좀 빨리 바꾸라고 했더니 지주택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뭐 해요? 편하게는 하는데 네. 결국 못 없애고 왜냐면 이미 많이 이렇게 진척이 됐으니까. 서울시에선 나름 자구책으로 뭐 지구 단위를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로 해서 약간 나름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제 지주택을 견제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미비합니다. 네. 사실 뭐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그런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이게 항상 제가 보면 그래요.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시점 자체가 아파트 일반 분양에 규제가 생겨서 분양권을 살 수 있으면 사람들이 사실 분양한 거 아파트 분양권 사거나 분양권 전매하거나 하는데 분양권 전매가 막히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 이런 거 생기면서 새 집을 사고 싶은데 새 집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사고 싶은데 이게 막히게 되면 유일하게 뚫려 있는 게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때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이쪽이 좀 붐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서울도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그 이후에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 왔던 것 같은데 요새 들은 얘기가 지방 쪽이 그러니까 뭐 부산 이런 쪽도 부동산 핫했었잖아요. 많죠. 그쪽도 지역주택 조합들 네, 많고 많죠. 요새 이제 시끄러워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주택 조합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되게 많고 리스크가 많으니까 내가 수요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든 아니면 뭐 지주 입장에서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조심하셔야 되고 네. 잘 될 수도 있어요. 뭐 쪽박 아니면 대박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내 권리 보전할 수 있게 계약서 잘 쓰시고 네. 여러 가지 자구책을 좀 스스로 마련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들어갔다고도 안심이 아닌 게 나중에 막 소장 막 날라와요. 왜냐면 기존에 탈퇴하셨던 분들이 돈 추금 못하면은 결국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깔때기처럼 조합원님들 들어가신 분들한테 다 추급이 들어와요. 마지막 남아있는 네. 그 사람들한테 청구를 해서 네. 못 받은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집을 받는 니들 남아있는 조합원들이다. 네네. 그래서 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제가 사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런 지역주택 조합은 이게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동의를 얼마 이상 거뒀으니까 다 끝났어요. 안심해도 돼요. 또는 여기는 뭐 사업인가를 받았으니까 다 끝났어요. 또는 공사하는 중간에서도 이만큼 지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도 돼요. 라든가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지역주택 조합 정도면 사도 된다 이런 어떤 가이드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함부로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함부로 네. 사지 말라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네. 땅 매입이 네.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면 토지 매입이 이게 95% 이상이 돼야지 네. 나중에 이제 동의 안 받은 사람들 매도 청구 소송으로 받아갈 수 있는 나머지 거죠. 5%. 네. 근데 보통 보면 이게 홍보관에서 제가 거쳐서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관들이 다 95% 이상 거뒀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토지 사용 동의서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네네. 토지 사용 동의서 95% 80%만 있어도 돼요. 그거는. 그거는 네. 근데 그건 지주들이 많이 써줘요. 왜냐면 토지 내 사용- 땅 같이 올려주겠다는데 내 땅 토지 사용 동의를 통해 지구 단위를 통해 종상향 해주겠다는 동의서인데 왜 내가 안 써주겠어요, 지주들이? 네. 그건 많이들 써줘요. 그러면 초기 단계 홍보관 시절에서는 토지 사용 동의서가 80% 이상 근데 나왔고 그것도 힘들긴 한데. 네, 그것도 어쨌든. 힘든데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돼 있으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는 거친 건가요? 그 사용 동의서 80%를 보여주긴 한데 또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진위를. 진위를. 네. 그 지주들한테 가서 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80% 이상 됐다고 해서 그걸 보여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토지 매입 95% 토지 매입한 것들은 어떻게 확인해요? 95% 등기. 네. 그거를 걔네가 갖고 있으면서 보여줘요. 잔금 치른 거. 잔금 치른 거 네. 보여줘요. 네. 그 상태에 가서. 네. 근데 그럼 거의 사업이 다 끝난 단계에서 투자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죠. 그때도 토지 매입도. 네. 그러면 구나. 일단은 토지 매입이 그렇게 그 내용이 확인된 상태에서 가면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런 데만 사야 되나요? 다른 데는 좀 이런 이제까지 많은 사업장들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좀 지주들이 안 많은 지역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또 그나마 나으니까 이런 데들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조합에서
그 정도인 것 같고. 사실 뭐 네. 좀 더 이런 거 저런 거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저는 워낙 많은 분쟁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분쟁만 보고 있는 네, 굉장히 엄격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의사들이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부작용을 단 1%의 0.1%의 확률로라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죠. 좋은 얘기가. 그러니까 사업이 가는 것을 보는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업이 엉키는 데들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업무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더 그러실 수는 근데 있겠네요. 제가 재판에서 제 상대방인 조합 측이나 사업 시행자 측에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면 예. 저도 막 그럴듯하다고 느껴지는 게 정말 목전에 있어요. 사업이 막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네.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보니까는 그것만 보이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만 잔금 치르고 이것만 사면은 착공해서 올라가는 거 금방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여기는 뭐 끝납니다. 뭐 아주 러프하지만 이제 그렇게 듬성듬성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설득이 되네. 그렇지. 네. 근데 막 저 같은 경우 이런 변수는 저런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러긴 하지만 그 사람들 말대로라고만 하면은 정말 순식간에 뚝딱뚝딱 지어지고 또 그런 데가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꼭 많이 이루어지는 구만 주로 해요. 보통 보면 그 업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구에서 여기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 한번 지어봤던 업자가 옆에 가서 또 지역주택조합으로 그래서 보통 많은 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그 업자들의 그런 생리나 이제 그들의 사업 구조나 서울시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또 제가 일을 해봐서 알지만 또 함부로 저도 이것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다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말을 하기가 그래서 이건 저희 찾아오신 분한테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일부 지역에 제가 이 지역 그 사실 예전에 아는 분들이 사신 분들이 있어요. 마포구에 있는 주택을 사셨는데 그 지역이 지역주택조합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하면서 사실 웃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다 그래서 계약서를 과거에 썼던 것 같은데 좀 진행이 그 이후에 안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해서 좀 뭐 지가 오르고 하니까 상금액보다는 더 바꿨지 하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네요. 그리고 뭐 많은 저도 지역주택조합 사례들 보면 이 조합원 분양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추가 부담금, 1차 추가 부담금, 2차 추가 부담금, 3차 추가 부담금 막 더 나오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었는데 추가 부담금이 3억. 뭐 그러니까 시간 2배, 돈 2배 네. 투입하실 여력이 있으시다면 해볼 만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추천하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이 가면 모르겠는데 또 못 가고 엎어진 데들도 주변에 몇 군데 보이고 근데 그래서 또 된 데가 분명히 있잖아요. 된 데도 있는데 네. 상처뿐인 영광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는 하죠. 또 그리고 그 기대감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조합원 분들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부담금을 낮추고 하기 위해서 발벗고 뛰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전화 오셔서 여기 사도 되나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투자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여기 어떤가요? 여기 사도 되나요? 꼭 이런 거 질문하시는 데가 있어요. 저 어떻게 발 뺄까요? 아니면 계속 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얘기 드리죠. 결정하시면 제가 그걸 도와드리는데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투자 상담해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 제가 입김 말 한번 잘못해서 잘 갈 수 있는 사업인데도 괜히 다들 막 분위기 타가지고 야 너도 나도 발 빼자 하면 사업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또 그러면.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리스크가 크지만 또 아주 미묘한 차이로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거기 제가 입김만 훅 잘못 불어가지고 막 다들 불안감 조성해서 야 다 모여 우리 다 탈퇴하자 뭐 이건 또 제가 원치 않거든요.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네요. 네네.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얼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뭐
포지션에 맞춰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 지주분들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해봤고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그 조합 가입 계약하시기 전에 네. 인터넷으로 서치 한 번만 하시고 네. 무조건 도장 찍으실 때는 함부로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다 고민하시고 절대 늦지 않아요. 완판될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꼭 한번 신중하게 단 하루만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자, 이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투자의 비밀의 저자이신 법무법인 센트로의 전세경 변호사님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 찍기 전에 주의하시고 항상 이 조급하게 마음 먹어서 분양 상담 또는 이 홍보관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도장 찍으라 하는 말에 이렇게 쫓기듯 하실 필요 없다. 물건은 남아있다. 이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 또 요번에 다른 책 하나 나왔던데. 네네. 이거 제가 네. 우리 로펌이 이제 부동산 전문 로펌인데 제가 네. 딱 이 두 분야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하고 네. 그다음에 조상 땅 찾기. 조상의 은덕이 저한테도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 썼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받기 위해서는 네. 조상님의 늘 이렇게 조상님을 통해 내가 지금에 이르렀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네. 조상님 저에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조상님의 일을 정리하는 생각으로 조상 땅 찾기를 나서면 네. 꿈에 선몽하십니다. 어디를 가봐라. 예, 정말 찾을 수 있어요. 네. 예, 당신이 몰랐던 조상 땅 찾는 비법이라는 책도 쓰셨는데요. 예, 결국은 이 실무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 책에 담긴 내용 가지고도 한번 예. 또 부동산 TV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